네, 안녕하세요. 평화생명TV의 평양시네마 전영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한의 영화나 문학작품 그리고 북한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네마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영화는 예술영화입니다. 제목은 열성독자입니다. 조선 사이의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이고 내가 찾은 보물과 같은 시리즈물의 하나입니다. 제목이 열성독자인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성독자는 도서관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열성독자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매일같이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인공이 사실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오락만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시리즈물들은 대부분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큰 창피를 당하고 나중에 또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드라마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낙관적인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공장의 작업반장입니다. 열심히 도서관을 찾았고요. 그가 찾는 도서관은 과학기술보급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과학기술보급실은 공장이라든가 기업서와 같이 작은 단위에 있는 정보 열람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서 주요 지역별로 과학도서관이 북한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도서관을 별도의 시설로 건설하기 좀 어려운 곳에는 한 층 정도를 이제 일반 도서관 이외에 과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단위, 공장이나 기업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응 하나를 이제 과학기술 보급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라든가 논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었었고요. 이 반장은 매일같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소문난 열성독자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이 필수품이 되었고요. 각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제품이라든가 첨단 기술을 응용할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작업반장의 도서관을 찾는 모습은 공장에서도 소문난 그런 열성 독자로서 이름이 났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사실 컴퓨터 앞에서 매일같이 논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오락을 많이 했었고 이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잔기하고 주패라 그러죠. 카드 놀이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열성 독자로 소문났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앉아서 장기 뛰는 모습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가짜였었습니다. 예, 집에 와서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이게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내용은 짐작하듯이 이렇게 가짜 열성 독자로 소문났었던 작업반장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자기가 열심히 과학기술을 익히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나중에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반장은 좀 가짜였지만 정말 열심히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는 직원도 있었고요. 하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납니다. 공장 기계가 멈춰섰었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 결합인 걸로 이제 판정을 하지만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반장에게 기대를 하죠. 너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과학기술 보급실에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장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평상시 하던 대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이제 이 문제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었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라?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송영기 말입니다. 왜? 송명기? 예. 미안한데 박경주 선생님 좀 찾아주지 못합니까? 작년에 우리 공장에 와서 통합생산체계 세워준 선생님인데 오케이 꼭 좀 찾아주십시오. 생산이 죽어서 그럽니다. 예. 예? 곤제 공장에 나갔다고요? 거기 가면 그 선생님 손전화번호라도 좀 오케이 좀. 예.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을 자체적으로 힘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보면 과학기술을 익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교수님이 있는 걸 하고 찾아갔는데 앞불사 교수님이 없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찾고 있었던 그 컴퓨터 전문가분은 해외 학술대회에 가고 없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낭망을 합니다. 또 대학에서 신문이 나옵니다. 네? 남잔데? 박경주 선생님이 어떻게 왔어요? 예, 저를 찾아오셨다는. 기계대학에 계시는 것도 틀림없고. 예, 제가 바로. 아, 혹시 우리 학부 연구사 박경주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나이 많은 남 선생님. 예. 전 같은 학부 교원입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셨구만요. 예? 그럼 이쪽 선생님은 어디? 저 국제 학술 토론회 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치 공장 쪽에서 막 앰뷸런스가 막 울리기 시작을 했었고 소방차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공장에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왔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친구가 매일같이 열심히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었고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물어봤다는 거죠. 북한에 이제 도서관에 가면 문답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과학기술 보급실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응답을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답이 내려왔고 그 답에 따라서 공장 기계를 고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계가 운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혹시 우리 공장에? 세우시오! 어떻게 된 거야? 대학에서 누구 안 돼? 아닙니다. 이 진성 동무가 해냈습니다. 진성이. 예. 이 친구 이거 인재입니다. 저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6분 동안 품을 점유했더니 제 꼭 방도를 찾더란 말입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그래서 반장은 이제 생각을 했었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었던 이 젊은 기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키웠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과학기술 정보를 최첨단으로 익혀야겠다. 이제 토론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또 과학기술을 배우지 않는 건 자멸의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진짜 열성 독자가 되겠다는 그 소리 같다. 예, 제 이제부턴 진짜 열성 독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짜 독자가 아니라 진짜 열성 독자가 되어서 과학기술 최첨단을 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간단하면서도 최근 동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4.16 영화 촬영소의 예술영화 열성 독자였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고 전국으로 이걸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첨단 기술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급되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 잘 이용해서 최첨단 과학기술 생산 현장에 접목시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생명TV의 평양시네마 전영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